네.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요거 이제 수소 엑스포. 예,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인가? 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하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참가 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보자면 EM 솔루션, 이게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상장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JNK 이터 이런 거 있네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은 효성 정도, 예, 현대모비스 뭐 이게 많진 않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소 대장주다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요 엑스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여기에서 좀 이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관련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실 수 있겠죠. 수소 엑스포에 뭐 성공적인 뭐 이런 걸 잘 하시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소 경제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예, 추경이 빨리 되면, 예, 그걸로 이러이러한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런 거 이제 딱 밝혀주시면 수소 관련주가 내일 아침에는 반짝 튈 수 있겠죠. 내일 아침에 이제 이거 시작하자마자. 예. 그래서 날짜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이슈에 따라서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 두시는 게, 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게 이제 이거 수소 엑스포랑 또 하나가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라는 게 6월 22일 상암 문화광장에서 진행이 돼요. 자율주행 차량 탑승해보는 거랑, 예, 기술 전시, 그리고 V2X 시연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탑승 사전 등록은 마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진행이 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뉴스가 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토요일에 뉴스가 뜨게 되니까 금요일 아니면 이제 월요일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일 이런 게 있대 라고 하면서 저희랑 비슷하게 매수해가지고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테마를 고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찾기 전에는 어떻게 찾으시면 좋냐면요, 증권사별로 이 증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가는 메뉴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끝에 여기에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요 메뉴, 예, 리서치라는 메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눌러볼게요. 자, 리서치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뭐 뉴스도 있고요, 시세도 있고요,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들어가서 보죠. 경제 전략 이런 거 보면은 아침에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올라와요. 그래서 모닝 레터 이제 이런 걸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주요 지수는 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이슈들도 써 있는데 좀 깨알 같은데 제가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예, 좀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이제 글로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거죠. 미증시는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예, 오전에 뭐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G20 회의에서 회담은 무역 협상 타결 회담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부진한 출발을 했다.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 연설이 이제 18일 날 있고, 이제 FOMC 19일을 앞두고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좀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예, 결국에는 이번에는 FOMC에서 비둘기 발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심지어 이번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죠. 예, 만약에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또 호황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기만 해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됐다, 아니면 이번에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 이제 다음 주쯤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이제 발표 원문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이 FOMC가 끝나자마자 나와요. 그러면 비둘기 발언이 있었다. 이게 비둘기와 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매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인하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비둘기 발언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발언인 거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매파적 발언, 그 매가 그거예요. 독수리 매. 매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상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중에 인하를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99.9% 정도 돼요. 올해 중에 인하를 할 거고, 이번 아니면 다음번, 이번에 그 관련된 이제 코멘트만 나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이 모닝 레터로 날라와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한 뉴스들도 여기 쭉 나와요. 뭐 인텔이 삼성의 파운드리를 첫 발주를 넣었다, 뭐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 쭉 한번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 PDF를 여기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되겠죠. 요거 키움증권 여기를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아침 모닝 레터를 쭉 읽으시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찾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느낌이구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 증권사마다 리서치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증권사의 리서치가 조금씩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리서치 센터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리서치 센터는 예측을 잘한다, 어느 리서치 센터는 지난 것에 대한 분석을 잘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돌려서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요 증권사 저 증권사 동일합니다. 다 서비스는. 형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모닝 레터, 그리고 이제 일간 증시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 뭐 나스닥이 뭐 페이스북과 바이오 업종 강세로 상승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 이번에 또 코인을 만든다, 그리고 뭐 미증시, 반도체, 뭐 금융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경제면의 이런 뉴스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리포트 같은 거니까 그런 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떨 것 같다 라는 걸 또 주간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월간 증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쵸, 여기 중장기도 있어요. 중장기로 2019년은 어떨 것 같다. 벌써부터 하반기 거가 나와요. 상반기는 이미 다 끝났고 하반기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다운받아서 보면 꽤나 깁니다. 하반기 전망 한번 볼까요? 50장짜리예요. 이런 걸 보시면 50장짜리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지수가 상승할 거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 높아.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요, 잘 안 맞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를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볼 수 있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나오긴 나오네. 예전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면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쁠 것 같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반등 찍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전문가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거를 보고 요번 거 지금 잘 맞추고 있어?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 페이지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겁니다. 월간 증시 전망인데요, 요 중에서 뭐 다른 거는 됐고, 항상 월 초가 되시면 요 증시 캘린더를 다운받으세요. 요 증시 캘린더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PDF를 띄우면요, 요렇게 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요 PDF를 그 회사에서 자원을 이제 조금 빌려 쓰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책상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십시오. 아니면 이제 집에 책상에다가 하나 붙여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구글 캘린더 같은 데에다가 뭐 칸 하나 새로 만들어서 뭐 주식 이렇게 칸 하나 띄우셔가지고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조금 표시를 본인 캘린더에다가 추가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나온 거니까 6월 초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6월에
좋았던 이슈들을 보자면요. 13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피해가야겠는데? 이런 거 이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베이지북 뭐 이런 것들,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이런 것들 있긴 한데, 뭐 직접적인 연관을 보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만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정식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FOMC가 있다. FOMC가 있다는 얘기는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21일에 이제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분명 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만 많은 G20은 그래서 언제 하는 거야? 이게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7일께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요때에 맞춰가지고 뭐 이번에 뭐 기름을 더 증산하겠다, 아니면 감산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유가의 변동도 이제 영향이 있죠. 이제 요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요렇게만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이제 붙여놓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에 출정식을 하는데 자, 뭐가 이슈야? 이제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누군가가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돼요.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뤄냈었던 해야 되는 것들을 보자면, 이제 주요 치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그 트럼프를 당선시켜줬었던 지지 세력들이 이제 똑같이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관련한 산업들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거예요. 농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거고, 추가적으로 그 이제 최근에도 이제 멕시코를 건드리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대선 공약이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멕시코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단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고급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단순 노동자들인 농업 계열과 이제 공업 계열이었던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준 거죠. 저 사람들이 나가게끔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거고요. 이번에 중국과 홍콩 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홍콩에 있었던 학생들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또 겪고 있어요. 또 뭐 홍콩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여튼 다 결국에는 돈과 일자리 이런 것에 연관지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튼 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캘린더를 요걸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가지고 좀 적어놔야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개 없을 거예요. 뭐 여기서 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증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유진증권은 리포트가 조금 밀려요. 그래서 하나증권이랑 제가 또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하나증권이랑요, 한화증권이랑, 둘 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리서치 센터에 있는 캘린더를 다운받아서 한 3-4개 정도의 캘린더를 다운받아서 보시더라도 여기서 딱 눈으로 쓱 한번 보세요. 여기 쓸 게 몇 개 있나. 쓸 게 몇 개 없죠. 달력에다가 뭐 좀 적어놔야지 싶은 게 몇 개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선물 모션 만기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생산자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적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면 로그인 없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증권사가 서비스하는 그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키움증권에는 18일, 19일, 20일에 이슈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게 다른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그 구글 캘린더에는 날짜에 써 있거든요. 이게 수소 그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하고 그 수소 엑스포가 써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아마 다른 증권사의 리서치 데이터를 보고서 제 달력에 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에서는 없었다. 네, 반대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두 증권사 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넣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카페에다가는 잠깐, 짤막하게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아니,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찾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종목을 요렇게 골라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테마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갈 때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조심스럽긴 했는데, 왜냐면 또 이것만 할까봐. 그러고서 뭐 회사가 좋아서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저점인 것 같아서요. 근데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기준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좀 기본적인 그 종목 찾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요런 거는 그냥 어깨너머로 아르마리로 그냥 서로 아는 거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쓴 것도 또 한 4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더 체크를 해야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소에 관련된 것을 오늘 좀 찾았다, 그러면 어제 요걸 한번 요거였죠.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요거 이제 0659번입니다. 이게 종목 찾을 때 쓰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테마에다가 이제 수소 이렇게 쳐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장중에 이제 수소 종목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중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거 오늘 장중에 튀지 않았나요? 그쵸? 평화산업. 그러네. 이거 오늘 장중에 튀었네. 제가 이거 알려드린 게 훨씬 이전일 겁니다. 이거 수소 종목 관심있게 보시라. 내일 한번 튈 수 있다. 그거 말씀드렸던 게. 그러고 나서 2시, 이게 5분봉인데, 2시 20분까지 멀쩡하던 것이 2시 25분에 갑자기 5분 만에 상한가를 친 겁니다. 27%까지. 물론 이게, 기간 수익률이 높아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얘가 이슈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후행으로 보는 거지만 1시나 이제 12시,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을 때 그때 요렇게 찾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더블 바텀을 만드는 이중바닥일 것, 이 얘기가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점인 거를 어떻게 찾죠? 라는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내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저점이 어딘가? 저점을 한번 그려보죠. 최근 저점은 여기죠. 그럼 이렇게 선을 그려봐요. 저점이 안 찍히죠. 이거는 저점이잖아요. 바닥이라는 것은 점과 점의 만남이 선이고, 선과 선의 만남이 면입니다. 바닥은 면이죠. 그럼 최소한 선이 2개 이상은 나와야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2차원이지만.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점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 점만 있는 거죠.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예시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대나무 위에 한 발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무공술 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한 대 탁 때리면 그냥 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양발을 탁 이렇게 붙이고서 이렇게 금강불개 하고 있어야 안 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을 얼마만큼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모호한 거예요.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고, 이게 바닥이 나올 때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더 봐야죠. 이게 더 축소. 안 나오죠. 그러면 더 축소. 안 나오죠. 그럼 더 축소. 그 나올 때까지 축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축소를 쭉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사용됐었던 저점이 있었네. 그럼 거기까지 지금 다 내려온 거네. 그러면 얘가 일시적 반등이든 아니면 바닥을 다지면서 살살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이제 이 질문 다시는 안 하겠죠? 요거 질문하면은 이제 내가 요거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기간을 6개월로 보시나요? 1년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바닥이 잡힐 때까지 축소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장기 그냥 늘려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슈는 이중 바닥일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 안에서 왜 대장주라는 표현 많이 쓰죠. 자, 대장주. 이 테마 안에서 어떤 놈이 제일 빨리 움직이느냐. 근데 이게 대장주라는 게, 그것도 참
모호한 표현이죠. 이번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된 놈이 뭐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대장주라는 건데, 물론 대장주가 좀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산주 하면 빅텍, 이런 거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게 눈에 딱 띄는 그런 테마들도 있지만, 오늘은 얘가 대장이다가 내일은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수소차 안에서도 뭐 평화산업 뭐 대표적인 대장주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일진다이아가 대장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일제재가 최근에 또 대장이기도 했고요. 다 한 번씩 돌아가는 대장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요번에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끼가 있는 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얘가 그래 한 번 이슈 봤더니 그냥 호로록 올라가던데, 그냥 상한가 한 번 쉽게 만들던데, 예, 그런 거면 돼요. 끼가 있는 놈.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예전에 이슈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뉴스를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뭐 상한가 그냥 뭐 연속으로 두세 번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상한가 3번 만드는 거 그냥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시가총액 2천억 이하일 것은, 그만큼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개인들만 사서 들어오더라도 막 후루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지분 구조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심지어 64% 들고 있어요. 그럼 대략 이제 이거 다 합쳤을 때 한 65%? 예, 그 정도라고 치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평화산업이 시가총액이 633억인데요. 633억 중에서 66에 36이면 대략 한 360억 정도가 대주주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뭐 한 360억이니까 270, 아니 얼마야? 제가 이게 산수가 딸려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200 매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시총 200억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대금 찍어보면 나오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100만 천만 1억 10억 40억이거든요. 40억만 들어와도 그냥 상한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좀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돈 많이 가지고 하는 양반들도 한 5억 10억 정도 들고 하는데, 그런 사람 한 3-4명만 있으면 그냥 상한가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하루 거래량 다 채워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까지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들어오는 거는 아침에 한 2-3번, 오후에 한 번 정도, 그냥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지금 40억 찍혀있다라는 얘기는 요거 상한가 만드는 데는 10억에서 15억 그 정도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상한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슈를 받아가지고 막 개인 투자가들 다 들어와서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그냥 상한가 휙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종목을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예시로 들었던 것이 시가총액 2천억 이하일 것인데, 뭐 얘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지분 구조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얘도 700억 밖에 안 돼요. 얘도 끼가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끼가 있죠. 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전저점을 정확하게 딱 찍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쵸? 요때 당시에 저점은 있었습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고점도 있고요. 뭐 요런 걸 보고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IA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 앞에서도 이렇게 보면 얘도 이제 끼가 있죠. 그거 보면 밑에서부터 등락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돼요. 이렇게 92%입니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100%라는 거예요. 10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도 여기까지 갔다 왔죠. 이런 종목, 요것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1600억인데요. 요것도 지분 구조를 보면은 최대 주주가 10% 정도 들고 있네요. 그러면 시장에는 한 1000억 정도, 다 합쳐봐야 1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시총이 2000억 이하인 것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요거 재무추이 요것만 그냥 쓱 보고, 몇 년 이상 그냥 막 다 적자 까먹고 자본도 얼마 없고 이런 종목은 빼야겠죠. 위험하니까 그런 것만 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장중에 얘네들 다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보시면 요거 뭐 장 막판에 올라갔죠. 3시 30분에 8% 정도 올라갔는데요. 요만큼 맞죠? 그럼 제가 오늘
수소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라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밑에 있는 거 유니크는 어땠지? 유니크도 제가 얘기한 이후로도 올랐어요. 요만큼. 그쵸? 12시 이후로 종목들을 다 한번 보자고요. 성창 오토텍. 이거 아까 성창 오토텍 물어봐가지고 뭐라 그랬었지? 하여튼 요건 뭐라 그랬었는데 요거는 걸러보시라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라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우수 AMS 요런 것도 괜찮았네요. 우수 AMS도 보면은 분봉 보면은 요거 안 튀었는데 요것도 내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EG 같은 경우는 우수 AMS 시총을 볼까요? 우수 AMS 시총이 1197억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분 구조를 보면은 지분 분석을 띄워놓을까죠? 최대 주주가 18% 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180억 정도를 뺀다고 쳐도 뭐 그러면 아니지, 이거 30%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빼면은 300억 빠지면 한 700억짜리에도 가볍죠. 그리고 EG 요것도 8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분봉 이렇게 보면 요건 내렸네요. 쭉 내렸고, 유니크도 장막판에 조금 올랐죠. 그리고 요것도 끼가 있죠. 요것도 요 앞에 요런 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242%예요. 와, 242%. 이 앞에 게 177%입니다. 한번 작정하면 그냥 100%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요런 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요거 테마 종목을 할 때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허무맹랑한 테마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테마는 여기에 써있는 공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루트에서의 테마예요. 합법적인 테마입니다. 뭘 그렇다고 정치 테마가 불법은 아닌데 좀 공인되어 있는 테마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우리 내일부터 수소 자냐 그러면은 테마에서 이제 빠지겠지만, 뭐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뒤바뀔 수가 있는 거고, 나 내일부터 정치 안 할래 그러면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써있는 수소 이렇게 업종이 구분이 되어 있는 요런 테마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M코리아도 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건 2,500억이네요. 요것도 물론 끼는 있습니다. 끼는 있는데 시총이 좀 크니까 요런 거 좀 걸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토닉 요런 것도 괜찮죠. 요런 것도 요건 3,000억짜리네요. 이것도 빼고, 코오롱 머티리얼도 시총이 1,400억. 요것도 지금 저점 잡히죠. 이렇게 요런 거. 이런 경우에는 왜 저점에다가 선을 그어 놔야 되냐면 이 라인이 손절이에요. 또 뭐 이거 지금 뭐 이슈를 탔으니까 끌고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저점이 깨지면 자르시든가, 아니면 이 일정 이슈로 들어간 거면 그 일정이 끝나서 와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하면 파는 거예요. 대충 1,000억 2,000억 정도 보시면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한데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좀 너무 작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성아이비가 또 그랬죠. 시총이 작았던 종목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는 1,000억에서 2,000억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여튼 코오롱 머티리얼을 하겠다 그러면 뭐 요런 데서 이제 요런 거 잘리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비중이 또 한 30-40% 들어가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가 손실이 생겼을 때 이거 손절을 못 해요. 마이너스 10%. 만약에 비중 얘기를 항상 방송 때마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엮여 있어요. 비중과 멘탈과 뭐 자신감과 뭐 그리고 손절과 이 얘기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평소에 1,000만원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만원씩을 샀었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10% 되면은 100만원이니까 그러면 한 5만원 10만원 까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술 한잔 안 먹지 뭐 그러고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종목 다시 사야지 그럴 수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서 어설프게 한 10만 원, 20만 원씩 벌어보다 보니까 에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서 무리하게 한 5천만 원을 정도 가지고 왔다고 쳐보자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크게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고서 5천만 원을 다 넣었어요. 근데 5천만 원 다 넣고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어제까지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 5만 원 됐을 때는 자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 계좌에 5천만 원의 10%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잘라야 된다라는 거 자기 머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손이 안 나가요. 마이너스 500만 원을 어떻게 손절을 하겠습니까? 어제 5만 원 손절하던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비중을 무리하게 바꾸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비중을 올리시겠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올리셔야 됩니다. 100만 원을 하셨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150만 원, 그리고 다시 또 한두 달 200만 원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100만 원을 가지고 몰빵을 쳤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시되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10개를 사시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2000만 원이 됐을 때도 20개를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2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50만 원씩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돌려야지 1000만 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손절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요거 테마 종목 하는 방법 알려줬다고 또 이거 여기서 샀다가 마이너스 10% 있고 손절 못하고서 가지고 있다가 막 아유 그때 알려주신 거 그걸로 했다가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존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요 자리는 지금 저점이 잡힌 자리인데요. 요런 데서 들어간다니까, 요런 데서. 그러고서 여기 이렇게 요거 저점 봤다면 그러면 여기 3080원이 손절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놓고 요거 요렇게 이거 못 자르고 저 위에서 여기쯤 사놓고 여기까지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반토막 가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들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50% 찍어보는 거 다 전문가실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본인 계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손절 라인을 짧게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뉴스를 받아보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정보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카톡이나 막 텔레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문자 이렇게 막 날라오고요. 그리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오고요. 그런 순서들, 그 순서들 중에서 만약에 이게 오늘 중에 아마 수소 관련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내일 오전부터 수소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막 수소 관련한 충전소를 갑자기 또 수소 충전소가 말로 늘린다고 한다고 30개, 40개 늘어납니까? 지금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서울에 1개인가 2개 있죠. 얼마 전에도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와 박수치고 막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늘리겠다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에게 물어보세요. 본인 옛날에 내가 딱 봤을 때 와 이거 엄청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파시면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오늘 주가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딱 됐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이슈를 그러니까 산 이유 뭡니까? 여러분이 사신 이유. 내가 산 이유는 수소 엑스포 때문에 산 거예요. 수소 엑스포가 끝나면 파는 겁니다. 물론 21일까지 하지만 19일부터 21일까지 하지만 그냥 19일, 20일 정도 지나면 그냥 아이 왜 안 움직이지? 그냥 그러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1일 넘어서도 수소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거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걱정돼가지고 이거 괜히 알려줬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알아서 거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좀 유료방 분들은 몇 가지 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무리하게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자기한테 해당되는 자리가 오면 할 텐데. 그렇죠. 이제 공개방에서도 핫도그를 좀 아신다든가 아니면 뭐 골든크로스를 좀 안다든가 아니면 뭐 피보나치를 안다든가 조금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 이렇게 골라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러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못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로 한번 종목 골라봐 이러고서 했다가 이제 요걸 손절 잘못하고 이제 물려가지고 20% 30%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종목 상담 올라올 때 이제 그러는 거지. 이거 지난번에 알려주신 그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면 제가 이제 딱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겁니다.
강부자님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처럼. 자, 여튼 아까 관련주로 떴었던 그 JNK 히터가 여기 있네요. 지금 라인을 잡으면 딱 여기네요. 그쵸? 예, 지지와 저항 라인이 딱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 있죠. 이렇게 되면 손절 라인도 굉장히 명확해요. 예, 요거 괜찮았네요. 홈페이지를 보고 샀다면 오늘 이걸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가지고 5,200원 이탈하면은 파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물대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대략 매물대가 비어있네요. 지금 여기가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매물대가 요 바로 위로 보입니다. 여기 6,000원 라인이 매물대로 보여요. 요렇게 되면은 대략 한 6,300원? 네, 그 정도 돌파 나올 때 매수하면 별로 무리가 없겠죠. 6,300원 돌파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7,000원, 8,000원대까지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서 6,000원까지만 먹든가 아니면 6,000원, 6,3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한 1,000원 정도 먹고 나오든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한가 바를 표시를 하면 그쵸. 6,300원 돌파 나왔을 때 7,000원까지. 자꾸 이제 무릎에서 어깨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꼽에서 저기 명치까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한 뼘, 그냥 그것만 먹으러 들어가셔도 요만큼만 먹어도 성공이에요. 지금 이런 이슈들은 매일매일 나와요. 수소엑스포라는 이슈가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내일은 또 뭐 자율주행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매일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욕심내지 마시고 8%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서 파는 거죠. 오늘 필룩스도 그랬죠. 오늘 필룩스도 장 초반에 이거 팔았으면은 21%까지 갔다 왔는데 도로 내려왔죠. 근데 이게 도로 내려왔을 때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종목 안에 다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월 28일처럼 올라갔다 도로 내려서 장기간 횡보하다가 다시 폭락 이럴 수 있으니까 아싸리 그냥 돌파 나오면 사는 게 좋겠죠. 한 7,400원, 7,500원 아니면 아예 그냥 60일선 위로 올라가든지 좀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런 종목이 가끔 다음날 양봉 켜면서 그냥 후루룩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따라잡으시면 됩니다. 역시 요것도 요 위쪽에 또 매물대가 여기서 거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매물대가 있을 건데 상한가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거기 올라갈 때 따라잡아도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요것만 짧게 수익 내셔도 충분합니다. 에이프로젠이 언제 거래했었죠 우리? 어제였나? 오늘인가요? 에이프로젠? 요것도 거래하신 분들의 특징에 따라서 누군가는 10%, 누군가는 7%, 누군가는 3%. 근데 그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백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10%, 그러니까 오늘 13%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11%를 먹었어요. 그러고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1만원 먹은 거잖아요. 그쵸? 11만원 수익을 챙겨서 끝냈습니다. 자, 근데 김 과장님은 요 종목에다가 1,000만원을 넣으셨어요. 근데 1,000만원을 넣고 회의를 가서 11% 수익을 못 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 끝물에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봤더니 한 2점 몇 프로 수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2%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하고서 팔았지만 1,000만원에 2% 수익이기 때문에 20만원 수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회의를 갔다 오는 동안에 거래를 못하는 거였고 그리고서 수익까지 추가로 챙긴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백수였던 양반보다는 자기는 월급도 챙기고 보너스도 챙기고 이제 그 회사에서 받을 스톡 옵션까지 챙긴 데다가 1,000만원에다가 그 2% 수익을 내서 20만원까지 그 덤으로 얻은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후자의 김 과장님이 훨씬 더 이득인 경우겠죠. 그래서
누군가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10,000원인데, 아, 나는 뭐 100,000원인데, 왜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 총을 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겨눠보면서 너 한 방 맞아볼래? 이럴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여기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 600만이 거래됐고 지금 865이 거래가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100만 원짜리 짤짤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너 얼마 벌었니 이러고서 싸우고 있는다는 게 참 웃기다는 거죠. 여러분끼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은 편이에요. 여튼 수익이 얼마가 났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수익을 챙기시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월급이 주식보다 훨씬 많잖아요. 주식으로 버는 게 월급보다 많으시면 저랑 나와서 같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월급이 더 많아요. 그러게 되면 선택과 집중 회사 일 해야죠. 회사 일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대 초반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개발을 해서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이력서를 더 깔끔하게 이제 커리어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주식으로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본인의 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추가 수입을 버는 것이 재테크죠. 이 주식을 재테크로 할 것이냐 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킨집을 항상 비유합니다. 제가 회사 때려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치킨집을 하나 차리면 첫 달부터 한 500만원 가지고 오진 못할 거야. 첫 달엔 한 100만원 가지고 와도 되지 않겠니?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와이프한테. 그러다 보면은 100만원도 가지고 오고 300만원도 가지고 오고 500만원도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되다가 뭐 잘 나가는 치킨집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잘 될 때가 있는 거고 뭐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고정 수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업 수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벌고 있는 거는 근로소득인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는 그게 약간 회사에서 고인물이 되는 거 있잖아요. 군대로 치면은 약간 좀 상병? 일병까지는 일해야죠. 이제 군 생활이 좀 지겨워질 때쯤 되면 이제 PX 가가지고 만두 쪄먹고 이런 거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몰래 간부 숙소 가가지고 이제 게임 좀 해보고 막 이런 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여튼 그런 기억들이 뭔가 상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거는 주식으로 치면 한 35살?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35 이후. 그때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 혹은 이제 20대 후반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본인의 그 직업에 이제 그 월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걸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또 다른 예라면 저희 분석팀 중에서 분석팀이 1, 2, 3, 4, 5, 6, 7, 8번까지 계세요. 이제 처음에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면 제가 가르쳐 드린 분이라든가 점점 이제 역량이 뛰어나서 이제 저 뒤통수 치는 이제 그런 분들 모아놓은 건데 이제 종목들 가끔 제가 물어봐요. 요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칼 같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수소차 나갔었던 종목도 제가 분석 567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저 유료방 주는 종목은 이제 분석 1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분석 2님하고 상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분석 2. 근데 요새 제가 그 양반을 채팅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그 사람이 무슨 회사를 좀 약간 옮기는 형식이 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톡옵션을 받았어. 2억짜리를. 그러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회사가 한 2배, 3배는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게 제가 판단하기엔 한 최대 4배. 그러면 이 회사 현재 주가의 4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 스톡옵션이 8억이야.
아니, 그럼 주식을 해야겠어?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겠어? 그죠? 그럼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3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이고, 회사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래서요. 회사 일 열심히 하셔야죠. 예. 이보다 더한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부급들이나 임원급들은 연봉들이 세잖아요. 막, 보너스만 막 1억, 2억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연말 인센티브 받은 게 뭐 차 한 대씩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인센티브 받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던데,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가서 내 역량을 키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걸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에 주식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비슷한 얘기를 좀 더 공신력 있는 분이 하시면 더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최진기 님이, 야, 20대 니들 주식하지 마. 막 그분 특유의 말투로. 야, 니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내면서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제가 복사해드렸었거든요. 또 어디 갔나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제 입으로 그분의 의견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샜는데. 좀 여튼, JNK 히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팔 때는 이렇습니다. 예, 매도 기준은 전저점 이탈할 때. 그리고 이제, 매수 기준. 매수 기준은 최대한, 저점에 붙어서, 혹은 돌파할 때, 예,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도는 전저점 이탈할 때,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일정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요,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틀째, 예, 2일째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2일, 하루나 이틀짜리다. 그러면 뉴스 나오는 날, 예,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에, 이제 고정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테마들을 보시면, 뭐, 러시아 가스관 연결, 뭐,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가스관 한 번씩 튀고, 전기 한 번 튀고, 그냥, 원래 연례 행사 같은 거잖아요. 항상 발생하는 그런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 쏘면은 비택 올라가고 하는 거. 우리가 늘상 겪는 거.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어. 그럼, 그거 봐야지. 라고 딱 하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 이슈들은 뉴스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뉴스가 나오면 파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려면, 뉴스 전에 사야 내가 뉴스에 팔 거 아니에요. 뉴스 전에 사야 되잖아요. 뉴스 전에 어떻게 산다? 일정을 확인해서 산다. 일정을 확인해서 종목을 미리 골라서 산다. 미국장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우리 지수상 내일은 올라가는 날이에요. 미국장이랑 상관없이. 예. 지수는 원래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스윙 거래하는 방법, 예, 테마주 고르는 방법, 요거, 인포스닥 섹터 종목, 요거, 모든 증권사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화하셔가지고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인포스닥 테마 종목 보려면은 번호 몇 번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거 찾으셔가지고 관련 정보들 몇 개만 뽑으셔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수소 관련주, 예, 구글에다가 수소 관련주 하면은 최근에 대장주였던 애들 쫙 나옵니다. 그것만 고르셔가지고, 풍국주정이 수소 뭘로 그냥 막 올랐어요. 막 이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죠. 예, 풍국주정은 내일 종목이랑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튀었잖아요, 얘는 이미. 예, 그러니까 요런 건 빼는 거예요. 동양피스톤. 요런 건 지금 돌파 직전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또 해당이 돼요. 예, 요것도 시가총액이 700억 밖에 안 되니까, 예,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율차도 잠깐 볼까요? 자율차. 자율주행차인가요? 자율차 볼까? 예,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요것도 뭐 등락 기준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거래량으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IA가, 예, 오늘 튀었고요. 트루윈, 얘는 지금 돌파가 나와서, 예, 오늘 시초에 잡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시초에 잡았으면 모를까, 지금 사면은 또 손절이 7%예요. 예,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요거는 그치, 요거는 돌파를 하면은, 예, 요거 3,300원 돌파를 하면은 해볼 수 있을 거고, 캠지스는 제가 요거 여기에서 골라놨던 종목인데,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서 지웠어요. 여기에서나 거래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한국테크놀로지는 도로 다 내려왔죠. 요것도 이제 관심 다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핫도그 뜨면은 해보세요. 오늘 핫도그가 안 떴죠? 예. 아마 내일도 양봉이면 핫도그가 뜰 겁니다. 예,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동은 장기 저점은 이제 요 정도, 대략 요 정도가 잡히는데, 요것도 지금 하락을 거의 지금 다 끝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추세선 위로. 지난번에 예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락삼각형인데, 하락삼각형 끝내기 직전에 한번 돌파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방송 아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얘가 지금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냥 하락삼각형이 끝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 꼭지점에서 다시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근데 이게 이 안에서 하락삼각 만들었던 것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 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애매하네요. 요거는 패스하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거 얘기해줄까? 이게 걸리니까 또 내가 이게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거짓말을 잘 못해. 이게 오늘 유료방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거 오늘 살까?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 사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오늘 방송 오신 분들 그냥 알려드릴게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얘는 지금 지속적인 조정대와 상승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됩니다. 물론 요거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손절이 짧아요. 21선 손절 잡으시면 돼요. 21선 손절 요 정도,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한 4%, 5%? 4%는 안 나와요. 한 3점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21선하고의 이격도가 얼마 안 나와요. 20일을 깨게 되면은 요거 전저점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받겠다는 거니까 저 밑에서 다시 사면 돼요. 요렇게 되거든요. 흐름은 요렇습니다. 지금 추세선 요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파동에서 보자면 요거죠. 대파동에서 보자면 요거고, 파동 하나의 크기가 120% 정도 됩니다. 크게는 뭐 보더라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게, 그냥 귀엽게 8,500원까지만 노려도 상한가예요. 요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61선 위에서 양봉 켜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매수하는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근데 윗꼬리 들고 돌이 내려와요. 그러면 장 마감 때 자르시면 됩니다. 장중에 61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올라가겠다라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요날이죠. 요날도 마찬가지예요. 요날도 그냥 바로 갈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쉰 겁니다. 거래량이 지금 충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딱 만들어놨어요. 전에 그리고 얼핏 그 상한가 찾는 거 설명드렸던 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한가 찾는 거 그것도 잠깐 요렇게 해보면 요렇게 되죠. 요것만 살짝 넣으면 6,900원 정도만 살짝 이 위로 안착 요렇게 고개만 내밀면 요것만 내밀면 바로 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괜히 알려줬네. 이게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쓱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방송 초반에 그 얘기 했었죠. 저기 방송을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약간 제 이성을 이렇게 놓고 하게 돼요. 여러분 방송 안 해봐서 몰라서 모를 거야. 평소의 성격이랑 조금 이렇게 달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숨길 수가 없네. 이런 것도 방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 숨기던데. 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능청맞게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들켰네. 이거 내일이나 모레 유료방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가지고 주가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나 그러면 안 할 거야.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할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아예 그냥 이거 돌파하면 사지 뭐.
이거 돌파하면 저까지 갈 텐데. 어느 구간이든 상한가 하나예요. 요거 먹든지 요거 먹든지. 예, 상한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보더라도. 예, 관심 좀 두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늘 분석팀한테 두루두루 보여줬는데, 예, 두루두루 좋다고 했어요.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다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아까 저기 어디였죠? 거기 참가 기업 아니었나요? 현대모비스 참가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참가 기업 아니었나요? 현대모비스 아까 얼핏 본 것 같은데, 맞죠? 현대모비스 참가 기업이에요. 수소엑스포에 참가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소차의 대장주는 뭘까요? 사실 수소차의 대장주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대장이죠. 진짜 대장은 수소차를 만들어야 그걸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부품주는 결국에는 다 그 엄마 주에 물려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아차, 현대차가 대장이지 무슨 대장이 따로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대장이지 무슨 뭐 다른 회사가 다 쩔이지, 쩔이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믿을라나? 이거 제가 한 2달쯤 전인가 똑같은 얘기를 채팅창에서 하지 않았나요? 여기 어디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쯤에서.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살짝 밀리길래, 그러고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현대차가 대장이죠. 그랬는데 주가가 밀리길래 그냥 얘기를 지금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겠다 그러고서 현대차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쭉 이렇게 또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등락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예. 15%?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랑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우량주 중에서는 LG전자였던 것 같은데, 맞죠? LG전자도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유튜브 올린 게 있어요. 예. 그때 아마 그 장기 이동 평균선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241선이나 예, 아니면 막 더 긴 거, 막 720선 예, 그런 걸로 거래를 하실 때 지금 LG전자는 큰 파동에서 보자면 거의 저점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지금 거의 저점에서 좀 올라가려고 시동 걸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가 또 좋은 게 TV에서 자주 안 나와요.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요새 텔레비에서 자꾸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하는데 왜 계속 얘기하지? 스튜디오 드래곤을요, TV에서 제가 언제 봤냐면요, 요때도 봤고요, 요때도 봤어요. 근데 요때도 봤거든요. 제가 TV에서 요새 자주 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차트를 봤거든요. 텔레비에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리더라고요. 얘는요, 반대로 5일선이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멀리 갈 거 없이, 왜냐면 수급이 지금 여기서 붙었으니까 잔뜩 샀거든요 지금. 요거 외인 수급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같은데, 맞네. 외인 수급이 들어왔네. 오늘 재금 들어왔고요. 6월 3일날 누가 산 거야? 6월 3일 개인이 샀네? 요거 개인이네? 그러면 또 불안하지. 그러면 또 불안하죠. 안전하게 한 76,000원에서 77,000원까지 올라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은 여기다가 선 하나 그려놓으세요. 저는 종목마다 매물을 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차트에도 써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매물을 써놓으세요. 매물을 써놓으면 틀림이 없죠. 매물을 여기서 못 쓰나? 어디 들어가야 매물을 쓸 수 있지? 여긴가? 여기다 종목 매물. 네, 여기다가 76,000원 돌파시 매수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서 뜰 때 딱 뜨거든요. 그렇게 표시해 두시면 돼요.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요 테마들을 눌러보시다 보면은 테마가 이중 테마인 애들이 있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살짝 이제 다리 걸쳐놓고서 이중 테마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NCN 같은 애들이 그래요. NCN이 시스템 반도체도 관련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아니면은
SK텔레콤은 비단 자율주행차 테마만은 아니죠. 예, 통신도 엮여 있고요. 5G에도 엮여 있고 뭐 다 엮여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거랑 같이 섞어서 봐도 별로 무리 없는 거, 예,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텔레칩스. 텔레칩스 이거 신고가 돌파하겠네요. 그러네. 요거 14,000원 돌파하면은 시세 나오겠다. 14,000원에다 선 그려놓고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 패스. 이 무상증자 여기서 나왔네. 죄송합니다. 예, 무상증 이상해요. 예, 여기다 그려놔야겠다. 자, X 이렇게. 예, 무상증자를 고점에서 터뜨린 것은 냄새가 나는 종목이죠. 패스하겠습니다. S 이건 내리고 있고요. 모트렉스 이것도 내리고 있고 너무 많이 내리고 있죠. 이거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잡혀야 그래야 좀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지금 차트를 다 꺼내봐도 저점이 없어요. 이거 있네. 그치? 요런 거. 요런 걸 해볼만 하겠다. 요런 거. 이렇게 저점이 딱 잡히죠? 요런 데서 이제 지지저항 때 사용됐었던 구간들. 물론 요게 깨지면 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지지선이 깨질 때 거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딱 여기네요. 요거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겠다. 파인 디지털. 이게 이제 그리마죠. 그리마 말씀드렸죠? 위아래 벌레처럼 꼬리 잔뜩 달린 거. 요거 찍어보면 분명히 거래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찍어볼게요. 짠. 거래대금 6,600만원. 요거는 20대 20대 2명이서 거래했다, 오늘. 20대 2명. 20대 2명이 거래해도 6,600만원 나오겠다. 오늘 거래대금이 1,600만원. 요거는 그냥 대학생 알바 한 걸로 그냥. 어제는 9,200만원. 이런 종목 하시면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듭니다. 차트는 이쁘네 또. 참. 만도도 저점을 지금 잡네요. 요런 것도 괜찮고요. MC넥스 이건 너무 올라갔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이거 괜찮다. 이거 뭐야? 차트 진짜 좋다 이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우리 이거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자리 잡네. 지금 차트 딱 좋네요. 와, 이거 7천. 자, 내가 정확하게 잡아줄게. 7천. 저 이거 윗꼬리가 아니구나. 이거 여기야. 와,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여긴데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7,000원인데 7,000원인데 그냥 안전하게 윗꼬리를 잡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7,400원 잡으면 되겠다. 7,400원. 와, 이거 차트 진짜 예쁘다. 이거 오늘 건졌다 방송하다가. 이 종목은요 7,400원에다가 선 하나 그려놓으면 답 나와요. 답 딱 끝. 이거 위에 아래 선만 그려봐도 답 딱 나오네. 딱 나오죠? 이렇게 위쪽 지지저항대, 아래쪽 지지저항대, 정확하게 중간선. 이거 돌파하면 만원 갑니다. 이거. 모바일 플러스. 이거 좋다. 이거 상장 때부터 우리 분석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이번에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2배 갈 수도 있겠다. 물론 7,400원 올라와야 되고요. 7,400원이 자연스럽게 손절선입니다. 7,4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다시 또 3,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종 넣어야겠다. 써놓자 이거. 나 맨날 방송해놓고 맨날 거래를 못해. 좀 써놓을게요. 메모 좀 해놓을게요. 모바일 플라이스. 이건 7,400원 넘어서 안착하면 바로 유료방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테마 종목 안에서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내가 아는 자리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것도 저점 잡히네요. 이렇게 요런 거는 차트로 보자면 120선 위로 안착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만 시가총액이 800억이죠. 요것도 아마 분봉 장중에 튀었을 것 같은데 맞죠? 수소 어쩌고저쩌고 자율주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금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주 말까지 보다가 자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르면은
지금 사면은 손절선이 너무 깊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18%예요. 보수적인 손절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121선 위에서 사서 121선에서 자른다든가 아니면 121선에서 사서 61선에서 자른다든가 그 정도의 전략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오늘은 스윙 종목, 업종별 테마 종목 중에서 일정을 체크해가지고 매수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